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다뤄봤습니다. 네.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어제가 공소시효 만료 날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공소시효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그 전에 대검에서 또 한 번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법무부에 보고를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합동감찰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먼저 그 대검 회의에서 불기소 내린 것 이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결국 이거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의 재소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느냐, 거짓증을 시켰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재소자 중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을 다시 한번 범죄로서 보고 재판에 넘겨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의 말들을, 그러니까 그런 증언들이 이제 와서는 이제 과거에 그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털어놓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네. 믿을 수가 없고, 또 실제 본인들의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실에 자주 불려갔던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그 믿을 수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판단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의 대상이 검찰이었잖아요. 그렇죠. 현직에 있는 네. 검사였으니까. 근데 검사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 검사들이 또 검사들이 상사들이 직속 상사들이 그걸 살펴보고 혐의가 없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회의체에 부장급 검사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고검장까지 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조남관 이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부장위에 고검 검사들까지 부르겠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건 조남관 대행이 정치적으로 이 박범계 장관의 어찌 보면 사실상 기소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사지휘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이 그냥 수사지휘를 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고 판단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검찰의 입장이라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지 않게 그렇게 판단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끝까지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건 또 이제 사실 진실은 아직은 모릅니다만 박범계 장관이 이번 이제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 입장을 발표한 걸 들어보면 본인이 수사지휘를 한 내용을 이 부장회의에 참가했던 검사장들이 따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읽어보질 않았다. 쉽게 말씀드렸어. 따르지 않았고 예.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이 회의를 열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대검 연구관 일부가 낸 보고서만을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냐.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의혹의 당사자인 검사를 갑작스럽게 박 장관이 수사지휘한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은데 그 검사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네네.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봐야 될 상황에서 그 의심이 가는 사람이 나와서 한 얘기만을 들어봤다라는 것도 절차적으로 이상하다는 겁니다. 일단 박범계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피의자 조사도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와서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의 말을 더 들어봤어야죠.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양쪽을 하다못해 양쪽을 다 들어보든지 아니면 근데 굳이 검사만 불러서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서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럼 잘못한 거 없대요. 이러고 끝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양새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이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냥 뭔가 뒤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설령 검찰이 무혐의로 그러니까 무죄로 끝까지 나오더라도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고 무죄가 나왔으면 이런 좀 더욱더 깔끔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많이들 이제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LH 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LH 공사 직원을 경찰이 지금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하지 않고 LH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여기 문제 없습니다라고 끝내버리면 그게
받아들일 수가 그러면 있을까? 언론들 난리 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별로 그렇게 난리를 문제를 안 삼더라고요. 검찰이 검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예.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박범계 장관은 그 대검 회의의 결론에 대해서 요즘 아직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네. 이유로 이제 그 합동 감찰 네. 이런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법적으로 네. 그 사건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사실상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박 장관이 보기에는. 그때 특수부가 실제로 재소자들을 회의하고 아니면 일종의 겁도 주고 편의도 제공해 주고가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게 한 것이 수사라면 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수사는 다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을 징계를 못 하더라도 있는 일을 역사적 사실을 밝혀낸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장관은 이번 부장회의조차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그런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저 신문 형식을 빌려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주장만 들었고 또 네. 본인이 지휘한 부분은 제대로 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일단 박 장관 보기에 그리고 이 비공개 회의로 서로 이제 비밀 보장 각서까지 그 부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 회의체에서 나온 결론이라든가 거기서 어떻게 표결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비밀에 붙여지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회의가 끝나고 15분 정도 만에 10분 만에 기사가 됐다는 거죠. 기사가 났고 네. 그 기사가 10분 만에 났다는 건 정보를 끝나고 정보를 알려줘도 기사를 쓰고 송고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불가능하죠. 10분 만에는. 그러니까요. 네. 사실상 10분 만에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건 기자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중계 방송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회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다가 딱 끝나자마자 결론만 딱 덧붙여서 송고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10분 내에 어느 기자가 그걸 써낼 수 있겠어요. 저도 기자를 해봐서 알지만 네. 불가능하죠. 10분 그렇죠. 내에 쓰는 거. 네. 그리고 이문정 지금 대검 연구관의 SNS 글을 보면 그거를 누가 언론에 알렸는지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일정 정도 특정의 가능성이 좀 있나 봐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사가 임 검사가 보기에는 오보인 부분이 있는데 오보인 부분이 본인을 바라보는 그 검사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각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또 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찰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럼 감찰에서 앞으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재발 방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감찰을 통해서 공소시효 다 끝났고 이제 이건 더 이상 기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감찰 결과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뭔가 변화를 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까? 징계 사유가 있다라면 징계 사유가 지금 예를 들어 현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정도의 회의고 내부에서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된 사람들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심어야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도 검사장들이 비밀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이거 그냥 사실 이게 직급에 따라서 뭔가 회의의 중요성을 나눈다는 것도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중에 최고 직급을 가진 분들끼리 모인 자리였고 거기서 우리가 비밀로 붙입시다 했는데 10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공개를 하면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법무부 장관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법무부와 검찰과의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하는 부분들이 조국 장관 때부터 추미애 장관, 그래서 박범계 장관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합동감찰을 통해서 그게 깔끔하게 나올 것이냐. 일단 그 부분도 걱정 부는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찰하는 게 맞대. 국민적 관심사가 있다거나 자체 감찰로는 해결이 부족하다고 할 때 법무부에서도 감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검 감찰부 같은 경우도 그 대검 내에 설치돼 있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양쪽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조사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일이 비롯된 어떤 잘못된 수사 관행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최소한 앞으로는 반복되기 어렵게 돼 있죠. 이미 수사권 분리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잔불끄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혹시라도 잔불끄기. 더 반복되지 않도록. 예. 잔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요. 예, 반드시 꺼야 되고 그럼요. 이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또 들불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좀 시작하고 시간 되는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공방 같은 게 가열되고 후보 비방이라든가 아니면 고발전 이게 계속해서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특히 지금 뭐 단일 후보로 대거하고 있는 뭐 오세훈 후보라든가 앞서 인터뷰를 했던 박형준 후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집중되고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거철이라 저도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네.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세훈 후보 단일화된 후보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황이죠. 내곡동 관련해서.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박형준 후보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또 박 후보가 그분들을 고소도 하고 오전에 좀 뉴스도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했더라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선거철이면 고소고발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대다수의 것들은 정리가 되기 마련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에 꼭 두 개 그 앞에 말씀드린 그걸 떠나서 예,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보인다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은 저도 더 사건화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철에 뭐 이게 의심이 간다 이렇게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은 넘어가기 힘든 사건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된다는 거는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것들이 의혹들이 그냥 다 묻혀버리고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도 많죠. 예.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이번에 말씀해 좀 아닐 수 주셨는데 있는 것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보궐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 정치화투 있습니다. 단일화 결과부터 또 LH 관련 특검 상황에 대해서 여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권영주의 차차차 카카오택시 유료 요금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